안녕하세요. 오인숙의 생각을 바꾸는 거친 힐링입니다. 원래는 거친 힐링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거친 힐링이라니까 사람들이 뭐 등산, 캠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는을 추가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이건 욕이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옛날엔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동네에서 이렇게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수다도 떨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생각하면 굉장히 정겨웠던 그런 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참 이야기 끝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 팔자가 그렇지 뭐였습니다. 아니면 또 팔자 소관이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정서에 이어져 내려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으면 한 소갈이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근데 왜 딸까지 끌어들이는지, 뭐 딸 팔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셨죠. 이제 그 말을 좀 끊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논리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요, 모순된 진실에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는 모순돼, 맞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몇몇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팔자는 좋지 않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 좋지 않는 팔자로 정해져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진실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인생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자기 파괴적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기 파괴적 결론은 내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가치 없다, 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내 자신을 즐기는 것은 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굉장히 염세적이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자기 파괴적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논박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팔자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지 말고 선택의 힘을 연습해 보는 건 어때? 삶을 선택할 권리는 내게 있어. 그런데 어느 여우처럼 해서는 안 돼. 여우 한 마리가 포도나무를 보았어. 근데 그 여우는 자신은 포도를 따먹을 팔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군. 그래서 따먹을 선택을 포기해버렸지. 저건 신포도야 하면서. 넌 그동안 팔자라는 말로 내 삶을 신포도로 합리화시키며 살았던 건 아니야? 신포도 이야기가 나왔네요. 여기 조금 길게 할게요. 어느 여우가 길을 가다가 정말 그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봅니다. 향기가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런 포도였죠. 근데 그 나무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너무 높아. 아, 저건 내 팔자에 없는 단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서면서 여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신포도나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해봐야지 소용도 없고 맛있게 즐기는 인생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것이 신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가요, 정말 신포도였나요? 아니었잖아요. 여우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저건 신포도야 하고 그럴듯한 위로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파괴적 결론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라는 걸 합니다. 불쾌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합리화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대요. 내가 정말 내 팔자가 나쁘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 기만입니다. 그 현실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자존감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인생에 대해서 변명하기 가장 쉬운 말, 그 말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신포도 이야기는 사실은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우와 포도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가 누굴까요?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은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글을요, 우린 다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팔자가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노예의 아들이었고 말더듬이었고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던 외톨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심포도 극복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지혜를 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노예라는 팔자를 벗게 돼요. 자, 심포도를 단포도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 내가 단포도냐 심포도냐는 선택의 힘을 길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피하기 위한 방안인 합리화의 유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심포도 기제는 지금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가 단포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레몬 기제예요. 단레몬. 이건 어떤 거냐면 자신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없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는 자기가 정말 바라던 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단레몬 기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 직장에 떨어지길 정말 잘했어. 지금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또는 이런 말을 하죠. 여자가 너무 예쁘면 안 돼. 나처럼 평균지. 그저 수수한 사람이 더 매력적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단레몬 기제예요. 그래도 단레몬 기제는 어떻습니까? 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바라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심포도 기제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을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던 자기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기 언어. 자기가 자기에게 수도 없이 말을 해.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비합리적인 기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자기가 느끼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게 어떤 언어를 하고 있는지. 자, 내 팔자가 그렇지 뭐의 생각을 바꾸려면 자기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생각 바꾸기 많이 했었으니까 한번 스스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은 날마다 다름으로 기대가 된다. 이건 뭐 내가 멋지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자기 언어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힘이 되는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거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요거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나도 괜찮은 유튜버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 사세요. 안녕.